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앳 이지환 대표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서 핫하게 흘러가는 이슈 두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올겨울 더 춥다. 가스 관련주 상승 추세, 상승 여력 더 남았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자, 여러분, 도시가스 관련주 삼천리의 차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말 그대로 우상향을 그려갔는데요. 올해 1월이 9만 원 선이었고요. 지금 이제 4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가스주 폭등 배경에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가격이 무섭게 올랐죠. 그런데 이제 주가 위치 너무 과열됐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갔고 주가도 올랐고, 근데 가격 변동이 사실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그렇게 실제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 대표님,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천연가스 가격 체크해 보니까 한 9월부터는 좀 소강기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뭐 멈추지를 않아서요. 보유하고 있다면, 삼천리나 서울가스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비중 축소가 맞을까요? 진짜 삼천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천연가스, 특히 뭐 도시가스 관련되는 종목들은 올 한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삼천리 주가를 보면 급등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월 달, 그러니까 정확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던 시점부터 상당히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급등이 타당성이 있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과열권을 넘어서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삼천리의 그 펀더멘탈을 이루는 천연가스 가격을 잠깐 보면, 이 천연가스 가격이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번 급등을 했고, 6월 달에 한번 고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이제 9월 달에 고점을 만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10불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6월달, 9월달 10불 전후의 고점과 그 급등 전이었던 5불 전후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사실은 뭐 주가 그 천연가스 가격은 저 안에서 거의 박스권 가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9월달 이후에 주가 그 천연가스 가격은 상당히 내리막길을 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올 겨울 천연가스 유럽의 공급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부풀려졌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럽이 이미 대비를 좀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가격의 그 폭등이 시작되자마자 유럽은 이 공급처 루트를 다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미국에서 제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독일이 카타르에서 공급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장 큰 그 전 세계 생산자 1위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신다면 실제로 겨울을 앞두고 이런 모멘텀이 좀 과도하게 형성되었고, 보통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형성됐던 모멘텀은 실제적으로 겨울에 진입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에 기대어서 도시가스 관련되어 있는 그 종목들이 급등한 것은 일단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도시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는 부분이 선물과 현물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친밀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치 연동될 것처럼 나왔던 부분도 많이 과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만약에 천연가스, 도시가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삼천리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서 비용을 좀 줄여 나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12월 달에 그 오늘 갑자기 이제 기온이 급락해서 겨울에 진입하는 느낌인데 제가 예상했었던 부분은 겨울에 진입할 때 오히려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익절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근데 뭐 그런 뉴스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보일러 켜지도 않았는데 가스비가 뭐 2배 이상 나왔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직감할 수 있는 기사 같은데, 이 부분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건가요, 대표님?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그 괴리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선물 가격은 고점이 6월달, 9월달에 형성되면 현물 가격은 보통 한 2, 3개월 그 뒤쪽에 고점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요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는 결국은 대부분 원자재들이 선물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9월달에 고점을 형성했다면 실제로 공급받는 우리가 소비 가스 가격은 지금 정도의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를 두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반영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도가 이제 소비되는 가스 가격의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체감하는 것과 가스 가격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꼭 인식을 하시고 지금 도시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주가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들고 있다면 꼭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요. 대표님, 그럼 유틸리티 쪽으로 확장해서 본다면 시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변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와 혹은 수요라는 이 관점에서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뭐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수요에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공급망 루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선물과 관련되어 있는 투기적 거래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개인들이 인지하거나 가격적인 부분을 노출될 때는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보통은 원자재와 관련된 유틸리티는 거의 선물 가격이 선물 거래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현물 가격과의 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생각하셔서 지금 정도에서는 오히려 체감이 가장 높을 때가 매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유틸리티까지 확장해서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아이폰 생산 차질에도 핵심 부품사 LG이노텍이 잘 나가는 이유는 들고 와 봤는데, 잘 나간다라기보다는 좀 잘 버텨준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시위가 엄청나죠. 민심이 폭발했고 곳곳에서 시위가 펼쳐지다 보니 중국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대 생산 기지죠.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도 시위가 벌어지면서 지금 애플의 출하량 급감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제로 코로나 짧고 굵게 끝내겠다. 어제 국무원의 브리핑도 있었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LG이노텍이 받는 영향은 또 제한적일 거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공장의 정상화를 대비해서 부품을 기존 계획대로 공급을 받고 있고, 또 내년에는 성능이 개선된 폴디드 줌 카메라가 아이폰 15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 들고 와 봤는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IT 수요의 부진, 그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 건데요. 대표님, LG이노텍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세요? 최근에 이제 오늘 그 LG 그 이노텍 리포트가 좀 나왔지만 아마 그 리포트가 매수와 매도가 교차하는 가장 첨예한 종목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모든 포커스는 카메라 모듈 때문입니다. LG 이노텍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70% 이상, 거의 올해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면 한 77%까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이제 23% 정도가 기판 관련되어 있는 사업과 최근에 이제 전장 부품을 떠오르고 있는 MLCC, 크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급격히 카메라 모듈로 기울어지면서 사실 올해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애플의 가이던스가 좀 하향됐기 때문인데, 너무 카메라 모듈에 몰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주가는 PCB, 기판 쪽이 상당히 주가 등락이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LG 이노텍의 주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카메라 모듈에 굉장히 실적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내년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먼저 이제 호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최근에 불거졌던 애플의 이런 생산 차질, 전반적으로 보면
보면 폭스콘 공개에서 약 600만 대 정도 생산이 차질될 걸로 보이는데 애플 그 14가 최근에 예상했던 그 생산대 규모가 1,400만 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절대적인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은 지금 수요가 고사양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애플에서 LG 노트에 발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괜찮다라는 의견이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12월 달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시위가 확산된다면 LG 노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괜찮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카메라 모듈 부분이 내년에 애플 15에서는 좀 더 중카메라 쪽으로 확대되면서 단가가 최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이 최근에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연 시장 성장률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카메라 모듈 쪽의 전망이 밝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반면에 내년에 애플의 성장성이 경기 침체와 함께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4%대 이상의 오히려 실적 감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삼성증권 중심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그 LG 이노텍의 주가는 이 그 호재와 악재가 교차되는데 가장 큰 키는 역시 이제 애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LG 이노텍의 주가가 좋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애플 가이던스 하향 때문입니다. 이런 그 호재와 악재가 교차되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판단을 좀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 LG 이노텍을 작년에 IT 종목 부품군에서 최선호주로 그 저희가 꼽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간주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반도체나 2차 전지와 IT 선상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작년만큼 선순위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4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특히 애플의 가이던스 4분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분기 애플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무언가의 판단은 좀 유보를 해보자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길래 저가 매수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삼성증권 언급을 주셨는데요. 삼성증권 리포트 보니까 실제로 LG노텍 매수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내렸고요. 근데 삼성전기 쪽으로는 매력이 있다라고 눈길 줘보자 말을 했더라고요. 삼성전기 지금 사도 될까요? 삼성전기는 이제 상당히 LG노텍과 비교가 되는데 우호적인 좀 그 분별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올해는 카메라 모듈보다는 PCB, 특히 이제 애플 PCB 쪽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은데 애플 PCB 쪽으로 가이던스가 상향되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비중이 77%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PCB 영향이 그렇게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의 선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수급적으로 본다면 LG이노텍이 최근에 그 공매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후에 거의 이제 두 자리 퍼센트의 그 공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런 대형주가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공매도 압박이 심하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기와는 수급적으로 여전히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좀 판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LG노텍보단 삼성전기가 낫다로 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S의 기지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